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하루 만에 다시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빗 테퍼의 증시 낙관론이 호재가 된 가운데 미국과 유로존의 지표 개선이 시장 강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각각 0.82%, 1.01%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0.69%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이달 투자자 신뢰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0.82% 상승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53%, 0.72% 올랐습니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비드 테퍼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회장이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증시가 여전히 낙관적이며 투자자들은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스의 신용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그리스의 경제적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과 함께 낮은 생산성, 높은 실업률 등은 부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지표도 좋았고 무엇보다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가 한 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1% 이상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하루 만에 다시 랠리를 재개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02엔대를 뚫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국채 쪽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만큼 글로벌 증시 자금 자체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 크게 증시를 올리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중국이 부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미국 쪽에 좀 더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돈이 상당히 풍부한 장세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대부분 다 미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미국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중국의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지금은 내수 안정세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의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미국 쪽에 랠리 자체가 좀 더 이어진다고 좀 보시는 그런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랠리를 달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안에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산업재를 비롯한 경기 순환 종목군들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바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만큼 IT, 전기전자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바뀌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경기 지표 자체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종목군들, 특징적인 종목군 두 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2.8%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하지만 지금 반대적으로 기술업종의 대표주자였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악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출회가 되면서 오늘은 2.5% 정도가 빠지는 모습. 그만큼 거래량이 출회되면서 빠졌다는 것은 투매 현상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지부진한 어느 정도의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분위기상 지금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업종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엔저 우려에 급락했던 수출주들이 반등 강세를 띠면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나흘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제 코스닥 쪽에 이제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좀 클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코스닥을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더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오버히팅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과매수라고 하죠. 과매수 구간이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상당히 불안했었죠. 불안했었고 부진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기관에서 좀 더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급을 보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단은 기관의 수급 자체가 지금 꼬여 있다는 거죠.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물량 자체가 지금은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업종별로도 보셔야 되는데 IT 섹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업종 현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도를 했던 섹터군에서 지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본다면 과연 IT 섹터를 외국인이 아니면 기관만이 매수를 했을까? 아니죠. 외국인도 같이 매수를 했고 바이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락문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기관의 매도세는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이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이 상황에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외국인도 장기적으로 보고 좀 더 팔고 나갈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 섹터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지금 경기 부양주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올릴 것인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코스피의 장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매수세에 가담을 해준다면 기관도 쉽게 나갈 수 없는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기관의 어느 정도 자금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금액 안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계속적인 코스피로 갔다가 스윙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코스닥으로 넘어오고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한 번 더 명심을 좀 하시고요. 저도 IT 섹터군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좀더 두려움을 어차피 뚫고 오르는 게 바로 한국 증시죠. 그런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도 물량 상당히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보는 시간인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매수세죠. 외국인의 네. 매수세가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원익 IPS라는 종목군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 민감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반도체 관련 업종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월로 따지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연으로 따지더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왔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되돌려 보시면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장비 업체다 보니까 장비 발주가 안 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몰레드라든지 아니면 OLED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악화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원익 IPS도 작용을 했고 거기에 반도체 업황까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끊임없이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하단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 자체를 잡아줬던 게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역사적인 고점을 봤을 때 고점에서도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세는 그대로 모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세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은 이 종목 자체가
우리가 뭐 흔히들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낙폭과대 종목군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업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직 구조 자체가 지금 개편됨에 따라서 좀 더 장비가 좀 더 발주가 더욱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장비 업체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요. 장비 발주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잡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발주가 안 되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지관리비보다는 어느 정도 장비 발주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투자라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한 게 장비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고점 3만 원대를 돌파할까 말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인을 한다면 원익 IPS라는 종목군도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용 드라이 에이처죠. 드라이 에이처라는 장비를 수주를 증가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낙폭과대군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하단 자체에서 올라오는 낙폭과대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원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원형으로 한번 어느 정도 매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원형의 모습을 보이면서 두 번째 매집이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쌍바닥이라고 하면 뭐 단기적인 쌍바닥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로의 쌍바닥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신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추세적인 상승 파동이 일어날 확률이 좀 높다고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0일선 자체는 살짝 좀 들렸던 분위기인데 원래는 20일선에서의 지지가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형국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매수가를 좀 한번 잡아보는 전략. 그래서 현재가로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까지 단기적인 홀딩 자리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하단에 5,800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 종목이자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종목이었죠. 원익 IPS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젠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권의 종목박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 대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오늘 관련주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그 안철수 관련주는 지금 오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이제 역시 정치 세력화해서 신당 창당을 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요. 일단 어제 가능성이 나오면서 아침에 급등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지수 자체가 하락세를 타면서 주가가 밀려버리고 말았는데요. 일단은 그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단기 대응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과거처럼 정치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 주가를 조작하는 형태의 어떤 매수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유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속 급등세가 발생을 해야지만이 단타를 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단기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기 대응도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 주가가 오르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물려 계신 경우가 있다면은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당분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종목이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적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목은 구성 자체가 뭐 안철수 관련주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역시 움직임이 제일 빠른 종목이 최근에는 다물 멀티미디어입니다. 원래는 써니전자가 그 다물 멀티미디어보다도 더 빨랐었는데 써니전자는 이제 매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철수 씨하고 관련이 있는
그 인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서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관련성이 없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안철수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좀 단독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매커스 같은 종목하고 링네트 같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은 사실 그 안철수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기존의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뭐 소위 말해서 도찐 개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이 마지막으로 있겠는데, 최근엔 뭐 흐름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구성 요소들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 쪽에서 추세가 좀 좋은 편이라서 예.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안철수 관련주 어제 상승 보고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종목 AS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LG전자와 제주 반도체이죠. 두 종목 모두 어제 흐름이 좀 좋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예.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편입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좀 끌고 가는 형태의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세선을 잘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지지도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포인트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분위기가 좋으면은 추가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그 21선 정도의 저항 라인, 여기를 넘어서는 게 관건인데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목에 뭐가 걸렸나 보네요. 예. 예, 21선 저항 라인을 넘어서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86,500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대로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반전이 추가로 나오면서, 특히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 종목은 견주하게 반등세를 타줌으로써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고 가서 네. 목표치까지 노리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LG전자와 제주 반도체 두 종목 모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그대로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관심 정보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람인 HR인데요. 네.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일자리 관련 테마로 분류가 됐었던 종목입니다만은 네. 최근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1차 상승을 한번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기적인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갈 때의 그 매수를 공격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자리였다면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 형태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전 고점, 지지라인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16,000원 이하의 그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이 문제인데요. 반등이 나왔을 때 17,000원권 가격을 한 번에 넘어서지를 못하면은 이 종목이 단순 기술적 반등만 하고 다시 또 종목이 지지부진하거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짧게 차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17,000원을 단숨에 돌파할 경우에는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인 전고점까지도 노림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인 HR 단기 낙폭 과대 종목으로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농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미라니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총농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요 이평선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수급도 긍정적이었죠. 오늘도 추가 반등 이어질지 어시장 분석해 주시고요. 오늘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예,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누차 이야기했지만 1980포인트의 이제 지지 여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차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1980포인트 목표 설정 이후에 2000포인트는 저는 간다주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어쨌든 주가의 상승에 이제 거의 50% 조정인데 이 부분은 언더 슈팅 부분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000포인트는 저는 분명히 간다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말 들으실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주가는 빠질 자리에 빠졌습니다. 빠질 자리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데 오늘 제가 볼 때는 1985포인트 전후에서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61일평과 121일평이 안착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의외의 장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월 피벗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1950포인트, 55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블럭이 2020포인트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 피벗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지금 그 중심 EPM가 내려간다면은 1970 오늘 1970만 넘어간다면 윗자리인 또 이 2000포인트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모양이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일단 주가 밀리더라도 일단 물론 빠르게 하신 분들은 고점 매도 후에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물론 우량주를 사신 분 중에 이제 삼성전자 빼놓고 나머지 주식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번에 속임수 대단하죠. 구름 변곡점에서 주가 자체가 박스를 내 보이면서 기준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오늘 이제 구름대 위를 대망의 구름대 위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만약에 종가가 구름대 위에만 정착한다면은 장 자체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아질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여러분 그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제 비교 차트죠. 이게 비교 차트입니다. 이 위에가 코스닥이 코스피인데 과거에 여러분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보통 3개월 단위로 보통 이격이 벌어졌다가 다시 아물어지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거의 3개월이 다 돼갔습니다. 근데 이번 이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코스닥을 거의 죽여라, 이제 없애라, 이제 죽이고 이제 코스피 쪽으로 가자 했는데요. 물론 저도 미련스럽게 코스피만 꼿꼿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코스닥 자체가 그 사이 상승했지만 두 번의 홍역을 크게 치르면서 개인들을 돈을 다 뺏어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사상 최저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닥은 계속 줄이고 코스피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한 수익률 10% 포지션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모양 자체가 결코 나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 코스닥에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이 코스닥 신용이 4조 1천억에서 4조 7천억까지 6,500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 앞으로 굉장히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많아도 돌아 나오는 경우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 많으면 거의 기관들이 그 주식을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등 타임을 이용해서 굉장히 물량을 좀 줄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글로벌 증시가 끊임없죠. 글로벌 증시가 이제 끊임없이 상승인데 우리나라 증시만 물 먹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답할 걸로 생각하지만 답답할 거 전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미국 4대 지수가 신고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쉽게 빠지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 증시, 일본 증시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상해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상해 증시는 워낙 많이 뜬 상태에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좀 구름이 걷히는 상태. 물론 제가 볼 때는
대북 컨트리 리스크가 어떤 일조를 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신고가는 굉장히 뭐하더라 2,000포인트는 저는 분명히 간다주의다 이렇게 보고요. 저 말 들으신 분들은 선물에서 다 15p, 10p 이상 수익이 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 한 번 더 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제 RSI 50에서 변곡점이니까 괜찮다. RSI가 아직까지 주가가 이렇게 떠도 RSI가 70 넘어가야 과열 나오는데 아직 과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장 자체의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상승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여러분 아직 선물 때문에 그래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어제 과감한 손절매로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쳐가지고 지금 2조 4천억인데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손절매를 쳐버리면 상승하지만 외국인이 추가 매도 나간다면 주식 자체가 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관들은 이미 돈 먹고 배 뚱뚱뚱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인들만 지금 코피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개인들 어제 그저께 한 6천억 정도 5,800억 정도 치는데 다 손절매였거든요. 손절매 치고 어제 본전 이상 넘어가버리는 그런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의 동향을 계속 깐절기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OBV 지표를 보면 이번 장이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걸 새삼 느끼는 부분인데요. OBV 지표를 여기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이미 이제 그 앞부분에 보통 OBV 지표 앞부분에 돌파가 이제 U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큰 U가 여기 있습니다. 큰 U가. 예, 큰 U가 마이너스 500 부분에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500 큰 U를 만약에 치고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한 300까지 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굉장히 장 자체의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특히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호가 공백으로 상승하는 부분이거든요. 거래량이 호가 공백 상승하는 부분인데 그 호가 공백 자체가 지금 2,000대인데 있습니다. 그 1980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무거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저는 어쨌든 2,000원 장은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끈적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끈적인데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1980포인트 간다. 막 큰 소리로 막 계속 간다 했는데 갔어요. 지금 2,000포인트 간다. 그럼 뭐 1980원 2,000하고 별거 있냐? 별거 없는 차이가 아닙니다. 왜 안 가는 주식 안 가고 가는 주식 가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물 자체가 결정적으로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낙폭과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물이 지금 보통 그 지수가 1970포인트 정도 되면 선물이 265인데 지금 선물이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2,000포인트 가면 선물이 이게 피스톤처럼 빵 뛰어가지고 1965, 70까지 지금 자리에서 한 500만 원 먹는 자리가 나와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담담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건이죠. 1900 이제 제가 또 59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받은 후에 이제 그 BWI가 상승하느냐나 BWI에서 상승이 이제 마이너스 5까지만 상승한다면 오늘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그 선물 지수를 보면 이 지수대에서 이제 굉장히 약세거든요. 이 지수대에서 굉장히 약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지금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270포인트는 선물 264.5포인트인데 선물이 9p 정도 업다운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가 피스톤처럼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냉철히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겠죠. 일본 증시 하락 부분이 좀 필요하다겠죠. 일본 증시의 하락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일본 증시가 어제부터 조금 약세인데 그래 신고가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미국 S&P 단상선물에 혼조 국면인데 주가가 오락내락 N자형, W형장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하시는 분들도 치고받고 하실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참 어려워요. 없고 참 너무 개인들 돈을 뺏어먹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 평균 가격은 여러분 보다시피 255에 있거든요. 255에 있다. 이미 평균 가격 위에 업다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평균 가격이 258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260에 있습니다. 매물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답답한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냐면 선물 반 정도는 단타를 계속 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굉장히 돈 먹기 힘든 장이고 좀 코스닥 따라가니까 여러분 또 물을 바로 먹여버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괴롭죠. 여러분 코스닥 이만큼 상승했다가도 이만큼 빠지면 바로 이만큼 상승했다 이만큼 빠지면 여러분들 계좌 다 본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은 은근하면 소량으로 만져락한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단문시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도 보았죠. 삼성전자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는 굉장히 힘든다. 삼성전자가 오늘 또 기준선 저항됐습니다. 152만 원, 1만 5천 원대 저항돼 있는데 151만 5천 원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정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관심주는 LG입니다. LG그룹의 지주회사로 1947년에 설립됐으며 2003년 3월 1일에 지주회사로 전환됐습니다. 계열 회사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텔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 부분과 LG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 부문, LGU+, 서번 등의 통신 및 기타 서비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익으로는 임대료 수익, 상품권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1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 증가됩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65,500원에서 69,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75,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64,500원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LG그룹들이 상승 추세인데요. 더 상승하리라 봅니다. 제2의 삼성전자가 되어서 많은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스승의 날인데요. 전국에 계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승님들과 은퇴하신 스승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혹시 그 전국에 계신 스승님들께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LG 종목 약 5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시거든 맛있는 식사 한 끼 드시기 바랍니다. 약 5%에서 7%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오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AS 받을 종목은 한신공영인데요. 저희가 지난 5월 13일 추천받았는데 추천받은 지 하루 만에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제 밤낮 없이 좋은 종목을 제가 골라서 저희 서울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틀 만에 현재 22% 수익이 났고요. 현재가 차항 보면 한 10%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한 32%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신공영은 2012년 기준 시공 능력평가 순위 25위 중견건설업체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700%로 좋은 회사입니다. 현재 22% 상승 중인데요. 오늘부터는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왜 어떤 것은 빨리 올라가고 왜 어떤 것은 천천히 늦게 가느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특히 저희 종목은 그렇습니다. 단지 때와 시기와 약간의 운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5종목 이상 분산 투자만 잘 하시면 언제든지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 서울경제TV에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 수요 강연에는 가락시장역 롯데마트 3층에 있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그 수익이 안 나신 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 분, 특히 나이 들고 힘드신 분은 누구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1년에 100% 수익 눈 감고 제가 자신 있습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였습니다. 네, 5월 15일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IBK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 2분기는 TV와 감가상각비가 종료되고 하반기 고부가가치 모멘텀이 부활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4만 원 유지했습니다. LIG 투자증권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추천하셨는데요. 어제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와 수익 창출 모델이 다각화되고 있고 콘텐츠 경쟁력이 확보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8만 6천 원 유지했습니다. 네, 동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화재, 상품 경쟁력 강화 및 판매 채널 확대 전략으로 장기 보장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자사주 매입도 기대가 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28만 원 제시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KH바텍, 1분기 실적 이후 안정적 매출 증가와 안정적 수익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IM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서울반도체, 투자 의견은 바이인데요. 가이던스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다 계절적인 성수기 돌입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된다며 목표 주가는 3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의 4월 수입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하락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유로존 3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해서 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데이빗 테퍼, 즉 헤지펀드 매니저가 미국 증시가 낙관적이며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유는 은행 부실 때는 채권자와 고액 예금자도 손실 부담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12개월 만기 국채가 30억 유로 정도가 0.994%로 낙찰이 되면서 발행금리가 3년 만에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피치사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네요. 전일 유럽 증시는 독일과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EU 재무장관 회의 기대감과 증시 낙관론 등에 힘입어서 독일 닥스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헤지펀드계의 거물이라 불리는 데이빗 테퍼의 증시 낙관론의 투심을 개선시킨 가운데 경제지표 개선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테퍼 매니저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시티그룹과 JP모간 체이스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마감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추경과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 데다가 지난 4월 중반부터 외평채 가상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북한 문제는 아직 교착 상태에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의 안정세는 한층 강화되고 있고요. 이는 국내 증시에 대한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고 이 경우에 연초 이후에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면치 못했던 종목군, 즉 코스피 내에서 대형주 그리고 자본주의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더 활발해질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개선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과 함께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 내 대형주의 수급 모멘텀이 개선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기적으로 코스피 시장 내에서 대형주와 낙폭과대주, 즉 자본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자 신규 편입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사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7조 2,09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28억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TV용 패널은 2분기 신제품 수요 증가로 전분기 대비 11.8% 증가한 3조 2,703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고요. 일부 라인 감가상각비 종료로 인한 영업이익 기여도도 1,100억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 모멘텀이 부활할 예정인데요. 동사는 디스플레이 업황 반등의 최대 수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감 속에서 부진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의 주가 반등을 이끌 모멘텀은 하반기 고부가가치 신제품 출시이고 이는 대부분 애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이후 애플은 아이폰 5S 그리고 중저가 아이폰, 아이패드 5, 아이패드 미니 2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맥북 에어, 아이맥의 신제품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에 레티나 패널이 장착되고 모바일에서는 인셀 터치의 채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분기 다시 한번 애플로 인한 주가 모멘텀을 기대한 이유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동사를 매수 추천한 이유는 첫 번째, 패널 수급 개선에 따른 LCD 업황 반등으로 흑자 기조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 제품 믹스 개선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TPS와 OLED 같은 고수익성 위주로 사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매니저였습니다.
네, 5월 15일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 호가를 보니까 코스피 좀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분포 이어갈 수 있을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먼저 오늘장 체크포인트 정리해 주시고요. 지수 전망과 전략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미래부 창조 경제 비전 발표를 하는 날이다라고도 알고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미래부 고위 관계자가 5월 15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창조 경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 선포식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미래부는 일단 창조 경제를 구현한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창조 경제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른 그 흐름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선순환 벤처 생태계에 대한 조선 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조 경제의 일단 핵심인 창업 그리고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총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자금 8조 원, 또 보증 지원 자금 또 18조 원 규모 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의 소득 공제 한도 확대를 이제 30%에서 5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이제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세액 공제 방안 그리고 의료 분야에 대한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원격 진료 허용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에 따른 수혜주들 한번 잘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DSR 오늘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DSR이라고 했을 때 이제 끈과 또 루프를 이제 생산하는 기타 섬유 제품 제조업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확정 공모가가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원 요거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해상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 쪽 이제 경제 지표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미국에서는 4월달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업 생산 지수는 경기 순환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산업 생산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에서 또 4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 우리가 정책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 오늘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정보기술 이제 IT 쪽에 대한 투자 동향을 가늠하면 우리가 바로미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미국 내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가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지수는 1965포인트, 좀 약보합 출발 예상이 되어지고요. 코스닥은 한 560포인트 예상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엔달러 환율이 좀 주춤하는 틈을 통해서 오랜만에 시장에 쌍그리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쌍그리 순매수세가 나타나면서 대형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는 좀 연일 좀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약 한 4일 정도 코스닥 쪽에 이제 매도폭을 보이자 코스닥이 좀 4일 연속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추가 상승에 따른 좀 피로감 때문에 다소 상승력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은 4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급락 시 오히려
반등에 대한 포인트 시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술적으로는 코스피 쪽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우리가 1980포인트와 1945포인트, 자, 여기 구간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아직도 1980포인트에 대한 박스 밴드 저항이 여전히 지속할 것이라는 점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일비하는 선물 포지션들의 동향을 놓고 본다면은 즉 지금 시장을 꼭 변동성을 꼭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환율 가격이 좀 비이상적인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크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수출 관련 종목들 위주로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 중심 쪽으로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뭐 삼성전자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해드렸던 것도 바로 엔달러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드렸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의 중심을 놓고 보면은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거 있죠. 외국인 투자들이 대량의 선물 환매수가 나와줘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동반 순매수되는 흐름이 나타나다면 시장은 좀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코스피 쪽에서 큰 폭의 반등에 대한 의미는 오히려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과 프로그램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같이 동반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에 대한 해소는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트렌드를 벗어나기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코스닥 쪽도 짧게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코스닥도 지금 자리는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더불어서 그 상승 우위를 보여줬던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 양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소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요. 오히려 지금 바이오와 제약 관련주 쪽은 오히려 지금 시장의 눌림시 매수 포인트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수급선 자체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수가 눌린다고 한다면은 550포인트까지 눌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낙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5월 15일 오늘 스승의 날이죠.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